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퓨처 셀프입니다. 저자는 벤자민 하디고요. 이분은 조직 심리학자로서 자기 개발 분야의 파워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번역은 최은아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상상스퀘어. 2023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네이버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달간 베스트셀러로 그 상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정말 이 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이고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책을 잘 내 삶에 적용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습니다. 이 책은 미래와 나와의 연결성에 주목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책인데,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내 삶의 질,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방향성,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까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어떤 전망을 제시하는 책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날의 심리학 연구는 한 사람의 과거가 그의 행동과 삶을 좌우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에 대한 전망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연결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지금 이 순간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즉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오게 되면 지금의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본문에서 저자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 집에 도착한 내 모습을 어땠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소였으면 업무에 지친 피곤한 상태에서 아이들에 의해 어질러진 장난감이나 다투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짜증을 내거나 야단을 쳤을 텐데, 이날은 여느 날과 달리 미래의 나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20년 후의 나를 말이죠. 20년 후에는 나는 50대가 되어 있고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 함께 살지 않을 테지요. 만일 20년 후에 내가 오늘을 산다면 어떨까? 미래의 나는 다시 살게 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미래의 내가 되어서 집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빠를 반기면서 깡충깡충 뛰는 딸아이의 모습에 저자는 평소와 다른 눈물을 흘리게 되죠. 자신이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서자 어질러진 장난감들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짜증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장난감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리고 아들 두 녀석이 시끄럽게 싸우고 있는 게 보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를 만도 한데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죠. 모든 게 전혀 다르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내 내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걸 느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이 체험을 저 자신한테 녹여내어서 직장 생활에서 또는 가정 생활에서 저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정말 저도 이 자리에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책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연결성이 가져올 엄청난 파급 효과에 대해서 간결하고 담담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정말 미쳤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작가의 통찰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올드보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미래의 나와의 연결성을 이 영화만큼 실감나게 묘사한 영화도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어느 날 주인공인 최민식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다가 납치를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갇혀 15년을 만두만 먹으면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영문도 모르고 모든 자유가 박탈된 채 15년을 갇혀 있다는 건 상상조차 어려운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탈출하게 되고 자신을 납치했던 그 유지태죠. 유지태를 만나 그 이유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까마득히 옛날 고등학교 시절 유지태와 누나가 사랑을 나누는 걸 본 최민식이 다른 친구한테 이 사실을 소문을 낸 것이 발단이 되어서 소문이 더 부풀려져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결국 유지태의 누나가 자살하게 되죠. 이것이 이 원인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최민식이 납치되어 감금되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현재의 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미래의 나는 최민식처럼 어느 순간 납치당하기도 하고 혹은 저자처럼 가족의 사랑을 회복하고 더 없는 감동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마다 보석 같은 내용들로 가득한데요. 영상으로 올리는 것은 이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책을 구입하셔서 전체 내용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법. 퇴근해 집으로 운전하며 오는 동안 피곤이 내 온몸을 짓눌렀다. 여느 날 같으면 나는 하루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오늘은 이 책을 쓰며 미래의 나에 관한 연구를 구상하고 있다.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활기찬 6아이는 퇴근하고 돌아온 내 관심을 끌어보려고 법석을 부린다. 그런 아이들에게 나은 아빠가 되기 위해 미래의 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 번은 집 근처에 도착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집에 도착한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깊이 생각했다. 나는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보았다. 지금부터 20년 후에 나는 53세다. 6아이는 모두 성인이 되어 더는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차를 주차해 놓고 나는 차 안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53세의 내가 다시 돌아와 남은 오늘을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 미래의 나는 다시 살게 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말이 떠올랐다. 2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라.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이 격언보다 더 강력한 말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통해 현재는 과거이며 과거는 바뀌고 수정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나는 프랭클의 말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20년 후 미래의 내가 되돌아와 그날 저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와 오늘을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었다고 상상한 것이다. 내가 집에 돌아가 주차를 하려고 보니 3살 된 피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하며 나를 보자마자 딸아이는 흥분해서 이리 깡충 저리 깡충 뛰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을 지켜보면서 나는 20년 후 미래의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온몸으로 느낄지 생각해 보았다. 미래의 내가 된 나는 그 순간을 평소와 다르게 보게 됐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다. 딸은 신이 내게 주신 완벽한 선물이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 동네와 거리가 다르게 보였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에 경건함을 느꼈다. 비비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큰아이들이 시끄럽게 서로 싸우고 있었다. 로렌은 주방에서 아기 조라와 렉스를 돌보며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나는 당장 아이들을 꾸짖으며 야단쳤을 것이다. 멍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날은 미래의 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평소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수선한 집안을 보고 화가 나기는커녕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장난감들이 사랑스럽게 보였다. 미래의 나에게 눈앞에 있는 아이들은 30대 성인이다. 만약 아이들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5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미래의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아이들에게 설교를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미래의 나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이들에 대해 더 잘하려고 노력하며 무조건 지지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귀를 열고 입을 닫았다. 가족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었다. 가족과 함께했다. 가족을 보며 웃었다. 가족을 사랑했다. 가족과 연결됐다. 나의 내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나의 내면이 더 진화하고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 나를 좌절시켰던 일들이 사소해 보였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게 되면서 전에는 짜증스러웠던 일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에 더해 내 행동은 더욱 친절하고 관대해졌다. 나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미래의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현재의 나와 다르게 더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심지어 나는 미래의 내가 어쩌면 20년 후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됐다. 안타깝게도 목적의식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바로 눈앞에 있는 선물 같은 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는 순간 현재의 삶이 안겨주는 무한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빅터 프랭클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갔다고 상상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쁜 결과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래의 나에 관한 연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금광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게 된다. 미래의 내가 가진 눈으로 지금의 삶을 보면 이전에는 보지 못한 기회들을 볼 수 있다. 미래의 나와 함께한다면 현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지금 당신이 미래의 당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15년 동안 미래의 나를 연구해온 할 허시필드의 말에 따르면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첫 단계는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려면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의 내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볼 때 당신은 그 사람이 현재의 당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는 다른 일들에 관심을 두며 현재의 내가 하지 않을 행동을 한다. 감정이입 다음 단계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행동 혹은 하지 않는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의 현재 행동이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인식할수록 당신의 행동은 더욱 신중해지고 나아질 것이다. 허시필드는 미래의 나와의 연결성 정도가 지금 내리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기꺼이 희생한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미래의 내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지금은 소비의 즐거움을 희생할 것이다. 일시적인 만족을 희생하고 교육과 건강, 인간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미래의 나를 좋아하다가 그 감정이 커져 사랑하게 되면 현재의 보상을 희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게 된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 나는 그 일 혹은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투자한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할수록 미래의 나와 더 긴밀히 연결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자신에게 무엇을 투자하든 행복하고 거기에 전념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에게 투자한 모든 것이 결과를 내고 그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 큰 보상을 안겨준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면 당신은 그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미래의 나를 사랑할수록 미래의 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미래의 나에 대해 비전이 커지면 현재의 나는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동기를 얻는다. 반면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분명한 것은 미래의 나와의 단절이다. 허시필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소셜미디어로 시간을 보내거나 폭식이나 과소비를 하는 등 지금 당장 도파민이 잠깐 생기고 마는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면 장기적으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눈앞의 보상을 쫓는 것은 미래의 나를 희생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의 나에게 손실이 되거나 투자가 된다. 손실을 주는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나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반대로 투자가 되는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나는 부유해진다. 미래의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건강이 좋지 않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부유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는가? 허시필드의 말에 따르면
미래의 나를 향해 가는 것보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게 사실상 더 수월하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미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려보자. 그때가 언제인지는 마음대로 선택하라. 예를 들어 지금부터 5년 후에 미래의 내가 되어보라. 그 삶이 어떨지 상상한 다음 편지를 써라. 이때 미래의 나는 자신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래 생각하지도 마라. 미래의 나를 상상하는 연습을 하면 미래의 나와 더 가깝고 명확하게 연결된다. 이 연습을 통해 나는 미래의 내가 살 집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미래의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도 볼 수 있다. 미래의 나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현재의 나는 힘을 모아 엄청나게 강력한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명심하라.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당신은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없다. 미래를 내다보며 생각할 수도,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도 없다. 끊임없이 주의를 빼앗는 일들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며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래의 나와 단절될 때 미래의 나는 큰 빚더미에 앉아 크나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응보의 대가라는 표현은 자신의 방종한 행위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 말의 가장 유력한 기원은 중세시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전설이다. 하멜른에는 쥐떼가 들끓어 전염병이 퍼졌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돈을 주면 쥐떼를 없애주겠다고 제안했다. 시민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나이는 피리를 불어 쥐떼를 도시에서 몰아냈지만 시민들은 돈을 주지 않았다. 사나이는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피리를 불어 시민들의 어린 자녀들을 유인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언덕에 영원히 가두었다. 이 우화의 요점은 무엇일까?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좋게든 나쁘게든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에 다양한 요소가 결부되어 결과가 생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결정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결과다. 피리 부는 사람은 미래의 나다.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미래의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대가를 치르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대가를 언제 얼마나 치르느냐다. 작가 짐 론은 훈련의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후회의 무게는 수톤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날마다 미래의 나에게 훈련의 비용을 지불하면 조금씩이라도 일관된 투자를 함으로써 엄청난 혜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에게 투자할 때마다 단지 훈련의 비용만 지불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다. 그렇게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나는 지속적으로 더욱 탁월하고 훌륭해진다. 반대로 미래의 나에게서 계속 무언가를 빌려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것을 갚아야 한다. 미래의 내가 갚아야 할 것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다. 미래의 나에게서 빌려오는 것은 대개 단기적인 보상이나 방종의 행위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종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는 행위는 큰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미래의 나에게서 건강, 배움, 재정, 시간을 계속 빌려다 써서 미래의 나를 빚의 수렁으로 빠뜨릴수록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더 고통스럽고 클 것이다. 빚이 계속 쌓이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점점 늘어난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즉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미래의 당신이 갚아야 할 비용 아니면 미래의 당신에 대한 투자다. 미래의 나에게서 빌려온다는 것은 장기적인 결과보다 당장 혹은 단기적인 보상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다. 돈이든 시간이든 현재 자신이 창출하고 있는 수준으로만 써야지 그 이상 쓰려고 하면 미래의 나를 빚더미에 앉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복리 효과를 만든다. 작은 행동이 모여서 좋게든 나쁘게든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좋은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만 이후 또 한 권을 읽게 되고 그 다음 또 한 권을 읽게 된다. 그러면 지식과 통찰력이 점점 쌓여 예측하지 못한 변화와 결과를 만든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책 한 권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 행동의 복리 효과로 만들어진다. 미래의 나는 지금 생각하는 모습보다 더욱 확장된다. 그 크기와 잠재력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미래의 나의 잠재력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현재의 나에 대한 가치를 즉시 높일 수 있다. 지금 $1는 미래의 나에게 $20, $50,
그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의 나는 그 돈의 투자에 $500, $1000 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다. 지금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의 가치가 갑자기 어마어마해 보이지 않는가? 지금 나의 손에 있는 씨앗이 미래의 나에게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될 수 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가 미래의 세상을 바꾸는 회사나 움직임이 될 수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과학자이자 습관의 디테일의 저자 BJ 포그는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습관을 만드는지 발견했다.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크게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그 지점까지 가려면 먼저 작은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풋내기나 초보자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시작하는 걸 꺼린다. 무엇이 됐든 미래의 나를 위한 작은 투자를 시작하라. $11를 주고 책을 사라. 체육관에서 30분 몸을 단련시켜라. 복리효과를 내고 싶은 모든 영역에서 일단 투자를 시작하라. 현재 잠재력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투자다. 투자를 통해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다. 투자라는 이 심오한 행위는 잠재의식에 당신이 현재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무의식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만 갖게 한다라고 말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라. 그 다음 투자를 점점 더 크게 늘려라. 미래의 내가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라. 동기부여 측면에서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동기가 생기면 합당한 결과 또는 보상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달성할 방법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덜 중요한 목표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쉽기 때문이다. 덜 중요한 목표는 빨리 보상을 안겨주며 도파민이 샘솟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목표보다 덜 중요한 목표에 더 전념하는지도 모른다. 덜 중요한 목표는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마구 자라는 잡초나 마찬가지다.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때마다 정원에 잡초를 심는 셈이다. 무엇을 심든 그대로 결과가 나온다. 당신의 정원은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가? 당신의 정원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잡초가 무성한 혼돈의 상태인가? 덜 중요한 목표가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은 그 목표가 기존의 습관과 행동,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그런 습관이나 일상적인 일들이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을 방해한다. 덜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중요한 목표를 방해하는 일상적인 일들은 주로 무엇인가? 미래의 나는 노라고 말할 일에 현재의 내가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념하고 투자하는 일은 무엇인가? 가혹할 정도로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행동은 당신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매 순간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아니면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할지 선택해야 한다.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는 일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작가인 나는 매일 매 순간 책을 쓸 것인가 다른 일을 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다. 인생은 고정된 게 아니라 역동적이다. 거의 매 순간 우리 앞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펼쳐진다. 정신을 빼앗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자신의 내적 갈등이 삶에서 계속 고개를 든다. 따라서 그때마다 어떤 게 최선의 결정인지 깨달으려면 깨어있는 마음과 분별력이 필요하다.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에 전념해야만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게 최선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 일을 하면 목표에 가까워지는가?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 질문의 대답이 노라면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혹시 길을 잃고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신속하게 목표에 다시 전념하라. 프랑스 작가이자 시인 앙투안 드 생테치베리는 이렇게 말했다. 완벽함은 더는 추구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 당신이 당장 제거할 수 있는 덜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매일 매 순간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암과 미리됨이 소유의 열쇠이다.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고전에서 저자 제임스 알렌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라고 썼다. 이런 이유로
암과 수용의 상태에 도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의 내가 지금 되어야 한다. 정체성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정체성은 개인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과 믿음으로 구성된 자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당신의 정체성은 지금 당신이 가장 신념하는 것에 있다. 정체성을 미래의 나와 일치시키고 그 모습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미래의 당신이 된 상태로 행동하게 된다. 스티븐 코비는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알면 행동하게 된다. 알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다. 플로렌스 신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알미고 삶은 그와 일치하는 발전적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미래의 나로 향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념과 알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준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의 증거다. 미래의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모든 행동을 통해 지금 미래의 내가 되어간다. 암과 미리됨이 소유의 열쇠다. 지그지글러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과 정반대다.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드문지도 보여주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얻어야 행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보자. 은퇴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친구가 있다. 하지만 그는 먼저 특정 자격이나 자금, 경험을 갖춰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내가 되기보다 자격을 갖추느라 수십 년을 허비한다. 그는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미래의 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는 현재의 나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미래의 나로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의 목표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이 된다.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미래의 나라는 위치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미래의 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다. 먼저 미래의 내가 되라. 그 다음 미래의 나로 행동하라. 그러고 나서 원하는 것을 얻어라. 진정한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모습이 이미 당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면 당신은 목표와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당신의 환경은 즉시 달라질 것이고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목표와 상관없는 행동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